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아주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통해서든 혹은 명화나 명반, 누군가가 멋지게 만들어낸 창조물을 통해 영감을 받고 새롭게 창조하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악기와 같은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매일 끊임없이 기술이 진보하고 있고 인간의 도구 또한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AI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2024년 5월 테크 언박싱 첫 번째, 생성 AI로 발생하는 저작권 논쟁에 대해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 헤드라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구글도 뉴스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간 수백만 달러는 적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연간 수백만 달러가 적다고 하는 입장은 구글이 아닌 기사를 제공하는 사진에 나와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언론 매스미디어입니다. 이 언론 매스미디어에서 왜 연간 수백만 달러가 적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생성 AI를 개발하는 구글 혹은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저작권이라는 문제, AI가 생성한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랑 구글에 대한 소송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 먼저 우린 구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연간 500만에서 600만 달러, 하나로 약 69억에서 83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긴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공지능 학습에 기사를 사용해도 된다는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기사들은 학습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고, 이에 따라서 구글과 재협상, 그리고 이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으로는 다시 금액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 뉴스 코퍼레이션이라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AI 콘텐츠와 제품을 개발하는데 구글의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구글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이 뉴스코퍼가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뉴스코퍼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다시 파인 튜닝을 하고 뉴스코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구글 측에서는 뉴스코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데이터를 뉴스코프로부터 제공을 받고, 뉴스코프는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기사에 대한 부분을 AI를 활용하려고 할 때 구글과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라이센스, 즉 파트너십을 새롭게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뉴스의 내용에는 구글뿐만 아니라 오픈 AI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오픈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작권 소송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 AI 업체들, 흔히 말하는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소송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으로 미리 체결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라이센싱을 하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초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흔히 알고 있는 크롤링과 같은 방식, 데이터 무작위 수집과 같은 방식,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면은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초기에 AI를 개발할 때는 아무래도 원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모두 끌어와서 AI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라이센싱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구글과 같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컨텐츠 비용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 뒤에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연간 이런 금액들을 계속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AI를 개발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문제였죠.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도 계속해서 소송을 받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밝은 부분만 봤지만 실제로 이걸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난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자,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는 라이센스 비용, 소송에 직면한 상황,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할 수밖에 없죠. 이미 학습시킨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는 국가별로 제재를 걸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캐릭터인 울트라맨이라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생성 AI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했는데 생성 AI로 생성한 이 이미지를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했다가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가장 유명한 사례는 미국에서 한 번 있었죠. 미국에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새벽의 자리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했을 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금지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키산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레그하브라고는 2차원 컴퓨터 생성 이미지에 대해서 4번이나 저작권 등록을 기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저작권층의 의견은 생성 AI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공개 도메인에 속한다라는 방침을 정했고 법원들은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AI를 통한 그림이나 소설은 저작권 등록을 못하게 했었죠. 자,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8일에 있었던 기사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었던 거죠. 이 정부에서 저작권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는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쉽게 생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저작권도 좀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팝콘각을 좀 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잘 만든 AI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림이든 소설이든 음악이든 뭐든 만들어내서 내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 이제 이건 다 내 거다라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 초에 생성 AI를 통한 영화가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두 번째 사례인데 첫 번째 사례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영화가 저작권 인정으로 세계 두 번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지식정보라고 하는 이제 협회인데 이 기업과 같은 협회인데 여기에서 만든 AI 영화가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등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 투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영화가 AI 수로 부인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상이 전부 다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뭐 미드저니를 통해서든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근데 여기에 인간의 창작기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등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작권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 이 편집 저작권에 대한 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6조 편집 저작물에 대해서 1항은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항은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말은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편집 저작물도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 저작권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소유권자가 생성자에게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의 저작권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인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체부 사이트나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저작권 안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작권자에 대해서 각각의 가이드라인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데이터,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이미 소유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생성 AI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좀 생성 AI를 통해서 저작물을 만들게 된다면은 보호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우리가 이용자죠.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지만 유사하다면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저작권을 침해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반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생성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개입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허위 등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게 된다 했을 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레퍼런스 체크를 상당히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조건 위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저작권이라는 부분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창작 개입이 얼만큼 반영되었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본 구글이나 메타나 오픈AI와 같은 큰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저작권과 라이센스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이 상황과 저작권은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5월 첫 번째 테크 언박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